불행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불행이지만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사업,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저 누가 뭐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꾸준히만 가지시기 바라면, 가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 오늘도 또 1시간여 정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그래가지고 사업 설명과 비전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두루두루 섞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뉴페이스와 그다음에 저희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이야기와 함께 기존 우리 그 사업자들도 듣기에 그 비전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두루 섞어서 참 말이 쉽지 어렵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목구멍이 작아갖고 조금만 뭐 하면 사례가 잘 걸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요. 뭐 제 개인적인 뭐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본제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뭐냐? 뭘 하자는 것이냐?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 이걸 쭉 한번 서베이를 한 다음에 맨 뒤에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가치와 비전 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아메이라는 사업이요, 평생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평생 하고 있지만 저는 다른 개념 때문에 평생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셋업이 되려면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짧게는 3년, 길어봤자 5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계획, 이래 얘기합니다. 하고 있는 본업이 있다 그러면 그 본업 그만두고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본업 유지하면서 남는 시간, 요 짜투리 시간 가지고 얼마든지 요 기간 안에 가능합니다. 조금 세분해서 얘기하면요, 경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 1년에서 2년간 꾸준히 뭔가를 하면 단 여러분들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평균 잡아서 대략 한 4천만 원 내외에 해당되는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소득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추가적인 소득인 거예요. 나쁘지 않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잘 맞는 사람들은 1, 2년에 이렇게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2년에서 3년간 또 같은 패턴으로 꾸준히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이게 합계가 3년에서 5년이 되면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연봉이 1억이 훌쩍 넘는 1억 5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소득 수준이 발생이 되더라. 그리고 이런 소득이 네트워크이라는 것에 인해서 들어오고, 그 네트워크가 안정되면 이 소득은 마치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돼요. 매달. 네트워크 증가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고 명이 붙어있는 수가까지 평생으로 이어지다가 내가 죽어도 이 소득은 마르지 않아서 자녀한테까지 상승이 되더라. 그래서 아메이 소득의 4가지 특징하면은 매달 증가, 평생 상승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매달 증가, 평생 상승의 소득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시고 없죠? 여러분들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하는 도중엔 소득이 나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로가 돼요. 그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해서 연금이 나오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있었던 소속 회사, 그다음에 제 친구들이 있었던 데는 연금이 안 나오는데요. 연구소 뭐 이런 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 그만두고 나오면 제로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일이에요. 그쵸? 그런데 평생 상승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산이라는 게 있을 때 비로소 발생되는 소득의 형태인 거예요. 건물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식 한 100만 주 정도 갖고 있으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이익 배당금 나오죠. 그런 거. 은행에다 500억 정도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 그런 형태의 소득이 평생 상승의 소득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 자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평생 상승에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의 기회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하려고 죽으라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그 가진 자의 몫이라는 자산 형태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메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한테 자산을 준다고 하니까는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설득이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절당할 여지가 있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팅을 통해서 아메이라는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성격이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투자하는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무자본 사업이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만 가지고 충분히 이런 내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돈 한 푼 투자하지 말래요. 하다못해 포장마차도 한 2, 3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도 그 정도의 그런 투자되는 금액도 없이 무자본으로 또 혹시 또 필요하다면 아주 저자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비나 음식값 정도. 그거는 아예 안 해도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런 정도만 가지고 내 시간과 노력만 투자해서 이런 내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형태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무슨 뭐 눈물을 바탕으로 전 처음에 그런 건 줄 알고 직선을 반대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 반대였던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 파트너분들이죠. 아메 하기 전에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메를 통해서 여러분과 평생 동지가 되고자 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 근간은 뭐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인센티브적 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윈윈 게임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윤리관과 철학이 있는 사업이다. 이게 아메란 사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건요, 아메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기쁘면요, 나가 괜히 기뻐요. 다 그래. 여러분들이 슬프면 나는 밤새도록 눈물이 나요. 그렇게 듭디다, 여러분들. 이 사업 하다 보니까. 그죠? 결국은 아메를 떠나서 아메를 통해서 만난 좋은 사람들끼리 나중에 죽을 때까지 가는 동지가 돼요. 할렐루야. 멋있죠? 그죠? 그게 아메예요. 그럼 엄청난 철학과 윤리관이 있는 사업이 아메라는 사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아메 사업의 정치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아메를 떠나서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아까 저랑 처음 뵀잖아. 그죠? 그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죠? 아메가 뭔지도 몰랐죠? 근데 아메 이거 보고 다 떠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난 나이가 많은데, 이 아메 사업은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고자 하는 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남은 인생 더 잘 살고 싶잖아. 그죠?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다. 그죠? 정말 그렇다면 오늘 잘 오셨다. 그죠? 그러셨을 거예요. 정말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업 형태가 아메이다. 그런데 저는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야, 멋지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는 옛날에 연구소에서 분석팀 팀장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좀 잘했었어요. 제가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평균 평점 4.0. 이거를 사람들이 꼭 밝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밝히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화학과 81학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뭔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냐? 그때 당시 81학번이니까 81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81, 82, 83, 84, 그 대학교 4년 동안, 야, 대단했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도. 제 별명이 킹카였어, 킹카. 가면은요, 여학생들이 그만 놔두지 않아. 그냥 어떻게 한번 희약같이 한번 해보려고 난리가 나. 제가 거기에 눈도 안 돌리고 오직 공부만 했었어요. 흥흥 이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야, 멋지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분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의 내용 물론 좋지만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걸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는 거. 아직 검증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검증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평생 상승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이 아메람 회사가 했는데, 이 약속을 정말 지켜주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회사는 망하지 말아야 돼. 그쵸? 또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을.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나 에이번처럼 매출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회사를 철수해버렸어, 이 회사는. 그럼 그 회사를 믿고 열심히 사업했던 사람은 다 전부 뭐가 됐어요? 다 전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됐잖아. 그죠? 그 꼴 당하지 않으려면 회사가 철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아메람 회사가 그럴 수 있는 회사인가? 즉,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지켜지려면 망하지 말아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믿지, 이걸 어떻게 함부로 믿겠냐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제가 아메가 정말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회사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회사의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베이라 회사가 갖고 있는 신용도 크레디터빌리티라는 게 등장하더라는 얘기예요. 분석적이답죠? 네. 제가 그간에 공부하고 발견했었던 그 모든 저널 그 데이터는 제가 조금 생략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도 좋은 자료들 많이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분명히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디스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회사인가요?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예요. 대한민국이 97년도에
12월 9일인가 6일인가 그때 IMF가 오게 됐어요. 이 회사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투자 부적격 국가 이렇게 딱 선언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IMF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즉 일개 한 회사 입김 한마디로 국가가 휘청거릴 정도로 대단히 괴물 같은 회사가 무디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괴물 같은 회사를 자회사로 거내고 있는 이거의 엄마 회사가 또 있더라. 더 괴물인 게 그 회사를 이름하여서 Dun and Bradstreet, 약칭 D&B라고 합니다. 자, 이 D&B라는 회사는요, 이런 무디스 같은 자회사를 무려 17개나 거느리고 있어요. 역사는 1841년도에 만들어져서 18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유수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개 한 회사가 180년을 넘겼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당연히 이렇게 오래된 역사 갖고 있는 기업은 없고요. 미국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극히 드문 예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볼게요. 동학혁명,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있었던 그 농민혁명이죠? 1894년도에 일어났어요. 자, 그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그때보다도 53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링컨 대통령 뽑을 수가 있죠? 그 링컨 대통령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회사 직원 출신이에요. 그럼 이 회사의 권위도 느낄 수가 있다. 그죠?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권위와 정보력 그리고 미래 예측력까지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 D&B라는 회사입니다. 그런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그 회사의 실용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은 이게 결론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아메이도 평가를 했는데 아메이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앞으로 아메이는 200년간 망하지 않을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극찬의 내용이에요. 그죠? 200년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밥 먹고 기업 분석만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최고의 경제학 잡지,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91년도 1월 달에 그 포춘, 세계 최고의 경제학 잡지라고 그랬어요. 그 잡지에서 91년도 1월 달에 아메가 특집으로 실렸어요. 타이틀이 기가 막혀요. MA, A Company of Commitment.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회사 아메이다. 라는 타이틀로 아메이 내용을 실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극찬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세계 최고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아메이는 200년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 잡지에서 아메이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래요. 자, 이 두 기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세계 최고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가 아메이를 인정하기를 이게 결론입니다. 아메이는 200년간 망하지 않을 것이며 약속을 지키는 회사다. 맞죠? 그렇다면 적어도 평생 상속해서 주겠다는 약속쯤은 지킬 수 있는 회사가 아메이가 맞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됐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회사는 괜찮다. 망할 회사는 분명히 아니다. 그죠? 두 번째, 그 괜찮다를 회사를 이용해서 이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동안에 뭔가를 하면 경제 축복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억 5천만 이것도 필요 없다. 1억 정도만 죽을 때까지 상속해서 나온다. 이것만 지켜주더라도 여러분들 돈 때문에 뭘 못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요. 연봉 1억 이상 되시는 분이 지금 한 분 있어요. 호스트 강윤식 박영희 사장님. 그 다음에 곧 이번 회기년에 그 연봉 1억을 아메를 통해서 추가 소득으로 도전하는 분이 여기 또 몇 쪽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 이거 보여. 그쵸? 다 보인다고. 남희양이도, 늦게 이제 SP가 됐지만은 사실, 올해 내년쯤에 아무리 못해도 내 후년까지는 에메랄드는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그런데 한번 그 위치에 올라갔다 그러면 연봉 1억 정도 되는 소득이 나왔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평생 상승이 나온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 나와요. 이 말이 사실이냐고요? 사실입니다. 25년간 이 사업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검증을 했어요. 일단 제가 그래요. 저는 연봉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선생님이 저는 얼마인 줄 아세요? 저 연봉 10억이 넘어요. 안 믿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줘요. 주니까 받아야지. 그죠? 연봉 많은 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대한민국 대통령,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양반이 받는 1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모르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대통령 1년 연봉의 1.5배만큼을 세금으로 내요. 계산이 쓰나요? 근데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소득이 말하잖아요. 자녀한테까지 상속이 돼요. 아메이가 결론적으로 무서운 사업이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회사는 괜찮다. 망할 회사 같지 않다. 맞죠? 두 번째, 그 괜찮다는 회사를 이용해서 남는 시간 동안 뭔가를 하면 경제 축복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정리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드러났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하나가 딱 남아있어서 제가 이 정도로 쉽지 않은 남자예요. 하나가 딱 남아있어서 하나가 남은 게 뭘까요? 전제가 있었잖아. 전제 어떤 전제? 남는 시간 동안 뭔가를 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그 얘기는 뭔가를 해야 이런 내용에 내가 주인공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위해서 하라는 게 뭐냐? 이거 뭐냐? 뭘 하라는 것이냐? 아무리 보랏빛 주단을 깔아놓은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요구하는 게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거나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을 요구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쵸? 일단은 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능력 범위 안에. 그리고 위험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면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이 들어보셔서 할만하다 싶으면 여러분 하시면 되고, 할만하다, 안 하다 그러면 안 하면 왜? 쉬워. 난 좋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하는 이 물음표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때?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뭘 하자는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요. 말이 좋아 사업이지.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업 같지도 않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들 꿈 있죠? 적어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고자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죠? 그 꿈 하나만 있으면 이 사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자전거 스케이트 타는 건 연습이 필요해.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죠? 근데 이빨 닦고 세수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소위 생활이라는 패턴은 그야말로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빨 닦았어요. 그죠? 어저께 세수했죠? 그런 패턴으로 봐서 내일 머리 감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빨 닦고 세수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머리 감고 여성분들 나올 때 화장할 줄 알고 애기 있는 사람은 애기 기저귀 갈아차고 매일매일 벌어지는 루틴한 일, 소위 말해서 생활이라는 패턴 누구나 한다. 맞죠? 그렇다면 누구나 하는 일이란 그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도 될까요? 근데 아까 내가 아메이 사업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나 생활하면서 산다. 오늘 동의하셨죠? 그럼 답이 나왔다. 아메이가 뭐다? 생활이다. 별거 아니야. 생활 속에서 찾는 사업. 즉 생활이 이게 사업이 되는 아주 희한유치비리한 게 이게 아메이라는 사업이에요. 그럼 생활 속에서 찾는 사업이란 게 뭘까? 생활 속에서 찾는 사업. 자, 아까 이야기한 생활이라는 일련의 패턴, 이빨 닦고 세수하고 빨래하는 대제반적인 그런 패턴,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빨 닦을 땐 치약, 칫솔, 설거지할 땐 퐁퐁, 빨래할 때 하이타, 이런 것들. 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건. 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걸 생필품이다. 그 생필품을 지금까지는 어디서 사서 오셨나요? 마트, 슈퍼, 시장, 그죠? 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아메람 회사, 이 회사에서도 제가 열거한 생필품이란 것들이 나오더라. 지금까지 써왔던 형태만 바꿔서 아메에서 나온 제품으로 단지 뭐만 하자? 바꿔쓰기만 하자. 그럼 그게 곧바로 사업으로 연결되더라. 이거 하자는 거야, 이거. 바꿔쓰기 하자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아메에서 말이 좋아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꿔쓰기라는 거 뭐야? 지금까지 내가 슈퍼에서 비누 치약 사서 갔던 그 발걸음을 아메이 슈퍼로 옮기는 거예요. 발걸음만 옮기는 거야. 따라서 발 가진 동물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 맞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죠? 자, 바꿔쓰기 잘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쓰기 가지고 어떻게 소득이 되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돈벌이가 된다면서요. 2년에서 5년 하면 연봉 억 단위가 죽을 때까지 상승해 나간다며. 그쵸?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야. 이런 자리에서 듣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미팅 참석이다. 자, 그러면 아메이 사업의 패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패턴 중에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2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게 됐어요. 아메이 사업 뭐 하는 것이다? 바꿔쓰기, 미팅 참석. 이해가 되셨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온 거야. 마지막 하나. 이 하나가 뭘까? 여러분들 바꿔쓰기 잘하고 미팅 참석 꾸준히 잘한다 그러면 이미 아메이 사업 성공의 길에 3분의 2, 66.7%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잘하시면 돼요. 그 하나가 뭐다? 자, 이제 바꿔쓰기 잘하고 미팅 참석 잘했으니까 제품 들고 다니면서 뒤리 팔아야 되겠죠? 아니에요? 사람들 이런 자리에 술 주고 밥주에서 잔뜩 끌어 모아야 되겠죠? 그쵸?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한테 명함 돌리면서 제품 필요하면 일로 연락하세요. 그래야 되겠죠? 바로 며칠 전에 월말이었죠? 그 월말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쏴줘가면서 핀 맞춰야 되겠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처럼 아멘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러고 아메이 전도하러 다녀야 되겠죠? 그것도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들 아메이를 그렇게 했을까요? 잘 보세요. 아메이 하다가 지쳤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열의 9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패턴하고 완전히 반대 얘기합니다. 저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죠? 아메이 하다가 그만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제품 들어보니까 제품도 괜찮은 것 같고 써보니까 좋고 사업 설명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얘는 하다가 그만뒀을까? 궁금하니까 한 3년 열심히 하다가 그만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내가 들어볼 때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만뒀어? 하면 제가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지쳤거든. 지쳤거든. 누구는 그래. 야, 그거 선거는 봉고차 있어야 돼. 봉고차가 있어야 된대요. 야, 그거 절대 하지 마. 나 그거 하다가 3억 날렸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다해요. 특히 대전에 많아요. 아까 원자력 연구소 얘기했었죠.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아메를 처음 시작해갖고, 그래갖고 사실은 아메를 엉터리로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갖고 한번 쫙 물갈이가 됐던 거예요. 아주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주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랬었어. 그리고 3년 전에 그만뒀다는데 아직도 집에 가면 제품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홈샵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집에 제품을 지내놓고 팔았던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메이 사업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 저는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원래 분석쟁이였었고, 그리고 집사람이 아메이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처음엔 그랬었어요. 집사람을 못하게 말리려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정확히 알아야 설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순을 찾으려고 철저히 공부하다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비전을 나중에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사업의 진행 요령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아,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원칙이 있구나. 이 원칙을 지키면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원칙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런데요,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4가지 원칙인데 그 첫 번째가 무자본이에요. 무자본.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절대로 돈 투자하지 말라. 투자하는 것만큼 날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요거 바꿔쓰기. 비누 떨어지면 비누 하나, 치약 떨어지면 치약 하나 이렇게 하나씩 즐겁게 바꿔 쓰는 거지. 집에 그 사재기 하거나 홈샵 하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원칙은 남는 시간, 아까 짜투리 시간 얘기했죠? 네, 남는 시간 이용하는 거예요. 비전 봤다고 해서 회사 그만두고 뛰어드는 거 아닙니다. 아메에서 100만 원 소득 들어와서 좋겠죠? 근데 그게 추가적인 소득일 때 좋은 거예요. 300만 원 받던 월급쟁이가 회사 그만두고 뛰어들었는데 100만 원 들어왔어. 그거 애물단지돼요? 그쵸?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럼 결국은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급하게 회사에 취직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취직한 자리는요, 원래 있었던 자리보다 훨씬 못한 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메 때문에 멀쩡한 직업만 잃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메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은 뭐다? 미팅 참석이다. 와서 들어보자. 제 부인이 좋다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내가 이 사업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이 모든 제반적인 모든 프로그램이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만 꾸준히 참석하면 그 사업의 진행 요령을 반드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아메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원칙을 다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 이 아메 사업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기존 리더님들.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작품 망칠 수가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내 파트너들이 미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에메랄드 가게에서 세력을 가. 잘 가다가 두렉은 잘 가는데 한 렉가 약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얘가 너무 못해. 걔가 미워져. 난 에메랄드 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럼 그 미움의 어떤 파장이 그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 그 사람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야. 결국 나하고 원수가 돼요. 다이아몬드 갈 때 압축 활성탄이 가슴에 6개가 생긴대요.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갈 때는요, 특히 5번, 6번이 그렇게 애맥인데요. 과부집 스케처럼 그렇게 애맥인데요. 그러니까 5번, 6번이 그렇게 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참고 가슴으로 품고 갈 줄 알아야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키웠나 그걸 생각하면 5번, 6번 키우는 거에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믿고 참고 기다려보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큰 리더가 나오더라고요. 얘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메이는 칼의 양날성을 지니고 있다. 칼의 양날성. 칼이란 게 뭐예요? 가정주부 손에 들려있으면 음식을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데 옆에 있는 강도가 뺏는 순간 칼은 흉기로 변합니다. 칼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예, 그쵸? 그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메이 사업이 딱 그와 같이 그 날카로운 그런 칼의 양날성을 가지고 있다. 잘만 사용하면 이렇게 몰랐던 사람들, 몰랐던 분들끼리 만나갖고 평생 가는 동지가 돼. 얼마나 아름다워. 경제적인 축복력,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5년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아메이 9단이에요, 9단. 그리고 세계 1등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거 정표에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걸고 여러분, 저 네트워크에, 여러분의 경제 축복에서 내가 모든 걸 걸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되지. 안 되겠어? 내 힘으로라도 되지.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경제적인 축복은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요, 까딱 잘못해서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좋은 관계 다 끊어지고 경제 축복은커녕요, 폐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10명 중 8명 하다가 그만두고 나왔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아메이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라면 저 같은 사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 통해서 연봉 10억짜리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누군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눈물을 바탕으로 해서 연봉 10억이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이버에서 제 이름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암웨이 박철웅에서 네이버라는 검색창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나올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글을 올려놨습니다. 25년간 제 아메이 해왔으나 아메이 인생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 그들이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임기 5년밖에 안 됐는데 욕 저렇게 처먹잖아. 그죠? 근데 그 임기의 5배란 나는요. 난 강의 중에 노래도 하고 욕도 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저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아메이가 옳은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진행하면서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원칙대로 가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원칙 속에 물건 팔러 다니라는 얘기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죠? 봉고차에다 잔뜩 물건 바리바리 싣고 다니면서 비누 사려, 치약 사려, 보조식품 사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술 주고 밥주해서 잔뜩 사람들 끌어모으라는 얘기 있나요? 그런 얘기 없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교육장 만들어서 사무실 만들어서 직원 고용하라는 얘기 있어요? 근데 왜들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 지켜서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즐겁게 하면 이 사업 반드시 성공한다. 자, 정리됐다. 아메이 사업 3가지 사업 양식이 있다 그랬죠? 그 3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3번째가 드러났습니다. 아메이 사업 첫 번째보다 바꿔쓰기 2번째, 미팅 참석 3번째, 흐르는 강물처럼 즐겁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메이 사업하면서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오래됐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우리 남이양처럼. 아이, 또 하나의 또 예가 돼서 좀 그렇다. 그런데 SP는 늦어도 아마 다이아몬드 누구보다 빨리 갈 거야. 미션. 아멘. 자, 그럼 바꿔쓰기 미팅 참석 흐르는 강물처럼 하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가? 혜택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가 회원가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첫 번째 30% 디스카운트 혜택. 이게 최초로 주어집니다. 130원짜리 100원에 살 수 있는 혜택. 다음에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다 하는 아메이만 갖고 있는 다소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자, 제품을 처음 만들어서 폐기 처분할 때까지 그 제품이 1년의 라이프타임 중에서 인간과 환경에 요만큼도 해가 되는 걸 만들지도 거래하지도 않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철저한 인간사랑 환경 친화의 제품이다. 그런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요게 또 중요해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펜을 샀어. 한참 쓰다 보니까 이제 흐리흐리하게 나오니 다 쓴 거 갖고 와서 슈퍼 주인한테 이래 얘기해요. 근데 써보니까 잘 써집디다. 이 제품 다 좋은데 여기 보아라고 써있는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바꾸라 쓰니 원래 샀던 돈 돌려주셔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 슈퍼 주인이요. 예를 들어갖고 이거 바꾸라 왔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바꾸라 왔다 그러면 바꿔주실 용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 쓴 거 갖고 왔어. 다 좋은데 여기 글씨체가 마음에 안 돼. 이게 처음부터 사실 말든가. 찡짜 붙겠다는 얘기죠? 슈퍼 주인하고 있을 때 이런 진상이 와서 그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주실 용이 없겠죠? 실제 이런 일을 봐주면 나 같으면요 위아래 훑어보다 한마디 티 나올 거야. 뭐라고? 식전 아침부터면 열심히 미친놈 다 보겠네. 그쵸?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겠다는 게 이 제도예요. 그게 아메이가 무서운 회사예요. 이게 아메이 제품이라면 그런 이유로 갖고 왔을 때 말없이 원래 샀던 돈 돌려주겠다는 거 안 믿어지죠? 근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뭐라지? 그 돈을 받아갖고 또 이걸 사 또.
또 이건 그래가지고 다 쓴 거 갖고서 또 돌려달래. 또 돌려줄까요? 또 돌려줍니다. 그 사람 양심 돌아올 때까지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 대전에 이런 저희가 있어서 옛날에 대전에 그 반품 코너에 이대호라고 있었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다. 오래된 친구인데 그때 총각이었었어. 그때 그 대전에 칼디 할머니라고 유명했었는데 아시나? 칼디 할머니. 허리가 이렇게 부으셨는데 아메이 제품 그 칼디를 드시고 많이 효과를 보셨나 봐. 근데 돈은 없고. 근데 그 반품 제도를 아신 거야. 그거 드시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총각한테 총각아 나 이거 반품하러 왔어. 빈통 갖고 와서. 옛날에 빈통 반품 됐거든. 그러니까 반품해줬어요. 그거 갖고 와서 또 한 달 동안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또 갖고 와서 미안해 또 반품이야. 이걸 4번을 했대. 그래갖고 그때 데이비드 어서리 사장님 시절이에요. 그때 한번 사장님이 대전에 와서 한번 회식을 하는데 이대호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아무리 반품제도 좋지만 이런 할머니가 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때 그 사장님이 한마디 얘기한 게 그게 아주 명언이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얼마까지 사시겠냐 돌아가실 때까지 드려라. 이 제도가요 하루 이틀 한 제도가 아니에요. 60년 넘었습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요 절대로 이 제도 만들었다면 회사 망해요. 그죠? 이 제도는 정말 극히 제품이 우수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쓸 수가 없어요. 맞죠? 따라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실제 아메이 사업하다 보면요. 정말 제대로 하면 아메이하다 몇 억 날렸다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돼. 이 제도가 있는데 왜 날려? 반품시켜버리면 되지. 그쵸?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에 4번째 여러 가지 다른 팩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실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 이유는 이 4번째 때문에 지금까지 써왔던 형태를 바꿔서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주면 우리한테 고맙다고 보너스란 걸 줍니다. 근데 이 보너스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전 제품에 포인트 밸류 그래서 PV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제품 쓸 때마다 PV가 누적돼요. 누적된 PV를 한 달씩 끊어서 나한테 보너스 형태로 돌려주는데 이게 처음에 강아지 요즘만큼 작아 보이다가 나중에 힘이 창대해져요. 저도 처음에는 2,010원 들어온 거 보고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전부 나보고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들을 미친놈 소리 그때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2,010원이 2,100만 원, 200, 2억 1,000 이렇게 되는 거 알았거든. 난 꾸준히 갔어요. 지금은요, 제 친구들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존재가 지금 제가 돼 있어요. 전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친구들이 참 야속하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그 친구들이라면은 난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것 같아. 제가 아까 얼핏 얘기했죠. 고대화학과 8일학번이고 6년을 그 학교를 다녔었어요. 대학원 졸업할 땐 수석 졸업했어요. 그럼 고대화학과 8일학번 중에서 나보다 똑똑한 놈 많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놈들이 누구보다 나를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아메하고 짠하고 나타났으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얘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알기로는 순이 엄마가 하다 그만둔 게 아메인데 그 아메가 정말 순이 엄마가 하다 그만둔 그딴 아메일 것 같으면 얘가 안 할 텐데 뭐가 있을까? 한번 들어라 볼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바보 아니잖아. 그죠? 그 사이에 무슨 뭐 교통사고 나서 머리 다치고 그런 거 없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 친구들 한 얘기가 네가 실험실에서만 있어서 세상을 몰라서 그렇대. 팔랑귀라서 그렇대. 세상에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바본가 진짜? 네?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걸 다 검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봐 줘야 되는 거야. 아니 친구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를 나는 형제들은 그래도 내 말은 들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너 이딴 짓 하려고 대학원 나왔니? 우리 큰 누나 월. 그랬었던 거. 참 그때는 서럽고 서운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직하게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나중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쯤 돼서 연봉 4억 됐을 때 그때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옛날에 나한테 이딴 짓 하려고 대학원 나왔냐 그랬지? 나 연봉 4억 넘었다? 그랬더니 큰 누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언제 그랬니? 아마 그 말 속에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진짜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기억하는데 민망해서 모른 척하거나 청문회에 나오는 저것들처럼.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봉이 10억이 넘어서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어느 누구도 제가 가는 길에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럽다 그러고 존경하는.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제 친구들은요, 뭐라는지 아세요? 에이, 이 나이에 뭐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넌 그렇게 살다 죽을 놈이다. 대단히 안 됐지만 여러분들, 내가 이 사업을 비전을 보고 깨닫고 시작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거, 그 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어쨌든 우리한테 보상해 주겠다는 보너스, 작은 돈 아니라는 거, 꾸준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의 등을 치거나 퇴직금 노린 그런 돈이라고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돈이냐? 그런 돈이 아니야. 네, 아메는 광고와 유통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광고 유통해서 광고 유통비를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소녀시대 싸이가 갖고 왔었던 광고비 대신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에서 갖고 왔던 돈 대신에 나보고 아메이 스타일 하라는 거야. 그 대가를 주겠다는 거야. 근데 공장에서 제품이 나와서 소비자 손에 건네질 때까지 총판 도매 소매로 유통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대신하면서 무공해 유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나한테 유통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매출액 대비 얼마다? 35% 광고 유통비를 세이빙해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게 작년에 무려 놀라지 마세요. 4,500억이 적립이 됐어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보고 대신 광고 유통한 데까지를 우리한테 주겠다 하는 게 우리한테 돌려주는 보너스 이거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들 최진실 소녀시대 싸이 걔네들한테 줬던 돈 대신에 우리가 대신 광고비를 받는다.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요? 문제 없죠? 그쵸? 게다가 싸이 그런 애들은 제품 하나 써보지 않고 광고해요. 우리는 내가 써본 감동을 전달하는 거야. 누가 더 신뢰성이 있어? 그쵸? 그리고 또 소매, 도매 이런 데서 갖고 왔어도 광고비 대신에 내가 대신 유통비 대신 내가 대신 그 유통을 하겠다. 나한테 그 무공해 유통 대가로 줘라. 그 돈은 법률적으로 문제 있나요? 아니죠. 윤리적,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돈이었던 거예요. 등짝 후리는 돈이지 않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매출액 대비 35% 작년에 4,500억이 우리한테 적립돼서 우리한테 보너스가 지급이 됐더라. 작년 내 연봉이 얼마였다? 10억. 말도 기가 막히다. 10억. 여러분들 10억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365로 제 연봉을 나눠봤더니 하루에 280만 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토요일, 일요일 날, 오늘 같은 이런 공휴일 날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280만 원씩 턱턱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머리맡에 280만 원이 떡 놓여있어. 기분이 좋을까? 덜을까? 좋겠죠? 그죠? 다음날에도 또 280만 원이 놓여있어. 어때요? 그 다음날에 딱 280만 원이 놓여있어. 쪽지가 있어.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심장마비 됩니다. 이 복을 갑자기 받으면.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그 기존 멤버들은 다 강의 들어서 알죠? 처음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로또 1등을 당첨했어. 1등에. 100억 정도의 그 당첨금을 받게 생겼어. 기가 막히잖아. 그죠? 근데 이 할머니가 불행히도 심장이 안 좋대요. 그래서 1등 당첨된 사실을 알려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할머니 로또 1등 당첨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실까 봐 동네 유지들끼리 고민을 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가장 친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일을 맡아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네, 교장 선생님 갔네. 할머니 지난번에 로또 사셨지요? 샀지. 만약인데요. 만약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에이 그럴 일 없다. 난 평생 그런 거 대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1등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뭐 반을 뚝 쥐어서 교장 선생님 들어빌지 뭐. 교장 선생님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더래. 그 얘기는 결국 뭐다? 준비되지 않은 복은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연봉 10억이라고 했어요. 그걸 360원 하니까 하루에 280만 원이라고 그랬어. 그게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했어. 만약에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하자마자 그런 복을 그때부터 줬으면 저는요, 감당 못했어요. 못했겠죠? 그건 저한테 복이 아니라 화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 25년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평생들 미친놈 소리 초기에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갔었잖아요. 그 길을 꾸준히 갔던 거예요. 남들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비전을 보고 꾸준히 갔었던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거절도 나오고 오해도 받고 속이 상해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니더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렇게 해서 25년간 돌아보니까 그릇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 커진 그릇에 이 연봉 10억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도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연봉이 한 5천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그릇은 금방 또 커집니다. 연봉 1억 금방 돼요. 그렇게 해서 저도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1년차 때 2,560만 원 나왔었어요. 아메소동 소득이. 그때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뿌린 대가가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6,300이었어요. 제 연봉 데이터 보신 분 있죠? 그 다음에 9,600, 그 다음에 1억 4천. 이렇게 해서 점점점 증가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받은 소득이 합계 한 100억 정도 돼요. 괜찮죠? 그렇죠?
그런 소득의 기회, 그런 아름다운 길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겠다는 거. 그런데 제시한 길을 나 혼자 가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느낀 거예요. 내 파트너들은 내가 간 길 중에서 좋은 길만 안내하되 절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은 절대로 전수하지 않겠다. 약속을 내 자신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안 와도 되지 뭐 나는 사실 그죠? 연봉 15이면 이미 그렇잖아요. 그죠? 혼자 그 돈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노래방 가고 당구장 가고 낚시하고 그러면서 평생 살아도 되잖아. 여길 왜 와? 나는 이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내가 가슴 깊숙이 누리는 이 아름다운 절절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희생하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 합니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야. 엄마 세상에. 사업을 통해서 사랑이 보인다? 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느꼈었던 그 사랑. 그때는 껍데기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괜히 눈물이 나요. 지금 이 나이에 참 주책이다. 그죠? 눈물이 나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하고 와서 혼자 눈물을 꾹꾹 삼키는 사람 보면 진짜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너 성공할 때까지다. 너 귀족 만들어 놓고 내가 그만둬도 그만두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요새는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제가 두 분 새롭게 보신 우리 그 두 선생님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저를 믿고 한번 알아보시겠다 그러면요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제가 함께 갈 거예요. 그거 약속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 조남 제가 알아도 될까요? 조남을 제가 알아도 될까요? 이부용화백. 이부용화백이요? 영? 부활 부자 쓰시나요? 부자 부자? 요 부자에다가 요거 영자요? 이거요? 길령? 길게 부자가 되시겠다. 아우, 야, 얘 진짜 다이아몬드. 이름대로 될 거예요. 내가 이름 잘 물어봤다. 그죠? 예, 예. 영원히 부자가 된 거. 웰스 포레버. 멋지다. 에이, 멋있다. 어쨌든 늘 건강하세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보석이 또 있는 보너스, 매출액 대비 35% 이거 준다고 했어. 그게 작년에 줬어요. 작년까지 약속 지켰어. 그럼 올해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메가 사업을 하겠죠? 네. 그 사업에 해당되는 35%그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해왔어. 60년간. 이 35% 이거의 버금가는도 우리한테 또 분배를 해주겠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죠? 한 3년 뒤까지는 이렇게 할 것 같이 보여. 그쵸? 근데 마지막 질문. 30년 뒤에도 이렇게 매출액 대비 35% 우리한테 줄까요? 네. 정말요? 네.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말은 이렇게 놓고 그때 회사가 약속을 어기면 아니 약속은 지킨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망해버리면 못하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모든 분석 프로그램을 올스톱하고 이 아메랑 회사가 이 약속을 30년 뒤에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뒷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철저히 알아보니까 어떤 근거가 드러났다고요? 세계 최고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아메가 200년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 잡지에서 아메가 약속을 지킨다. 그렇다면 이 약속도 최소한 200년은 지킬 거 아닌가. 그걸 본 거예요. 저 바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생각했어요. 자, 지금도 100만 원 작지 않지만 옛날 25년 전 100만 원 제법 컸습니다. 그래. 내가 계속해서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그 실험실에 연구소에서 나오는 월급, 그 월급 갖고 사실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풍요롭게 살려면 한 100만 원 정도만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참 좋겠다. 다이아몬드에서 연봉 1억 그거는 뭐 난 관심 없으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꾸준히만 나와줘도 정말 행복하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연금성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하루에 280만 원까지 된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했냐고요. 이 사업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고. 물어봤죠? 25년간 저는요, 이런 미팅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꾸준히 바꿔쓰기 하고 즐겁게 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 답을 하루아침에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하루아침에 얻으려면 다 부자 될게, 다 지금 벌써 다 떼부자 될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미팅을 통해서 와서 내가 가슴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 흐르는 강물처럼 의미하셔야 돼요. 흐르는 강물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패턴마다 전부 강물이 흐르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동에서 서로 흐를 수 있고 서에서 동으로 흐를 수 있고 남에서 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는 과정 중에
만나는 돌뿌리, 흙뿌리 다 달라요. 내가 흘러가고 있는 강물의 줄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미팅을 통해서 나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업을 스스로 발견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한테 보상해 주겠다는 소도 아까 얘기했죠. 30, 그래도 그런 그 근거 자료를 보니까는 적어도 200년은 지킬 것이다. 그걸 보고 시작했다 그랬죠? 네, 그 말은 맞습니다. 이미 25년 전에 200년 정도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200년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속한다는 얘기예요. 아메라는 회사가. 그 정도로 튼튼한 그런 기반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한테 어떤 소득을 세이빙해서 우리한테 주겠다. 그 소득의 규모는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다 얘기했어요. 사실은 남은 거는요. 이 소득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배분하는 데 있어서 마구 배분하면 안 되잖아. 그죠? 수고하고 노력한 양에 비례해서 배분해야지 가입한 순서대로 배분해서도 안 되고 똑같이 n분의 해서 나눠준다고 해서 평등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한 양에 비례해서 우리한테 소득을 배분해 주는데 이와 같이 1차, 2차, 3차 기타 보너스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이 차등 배분 원칙 속에 평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수익 구조를 나누는데요.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수익을 우리한테 분배하는데 두 가지의, 저희 그 내용에 역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좀 낮추면 안 될까? 너무 덥다. 네네. 조금만 낮출게, 조금만. 두 가지 패턴. 첫 번째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양을 절대로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보상해 주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로소득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에 달랑 붙어 있다고 해서 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소득이 더 많은 거, 그거, 아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세분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이 수익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월간 보너스를 얘기하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 1년에 한 번 주는 애뉴얼 보너스 얘기하는데 1시간 반 걸려. 이거 가지고 전략을 짜는데 또 1시간 반 걸려. 수익 구조 강의하는데 지금부터 4시간 반이 소요가 돼요. 할까요? 아마 다음에 다시 안 온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건 숙제로 놔둘게요. 제가 대구에서 실제로 1, 2, 3부 강의한 게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시나요? 다 들어보셨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꼭 그 수익 구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래요. 그걸로 대처하고 이제 사업 설명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 우리 아메이가 우리한테 보상해주겠다는 소득의 형태, 이 소득의 형태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사실은요 거절당하고 오해받는 그런 소스가 되기도 해요. 아메이 수익 구조는 어떻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낀 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지주가 있어요. 지주, 땅 주인이에요. 지주가 A라고 하는 일꾼하고 B라고 하는 일꾼, 이 두 일꾼을 놓고 이제 임금 협상을 해요. A가 그래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줄 테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달라. 월. 3년 계약하자 그래. 뭐 합리적인 것 같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B는 특이한 놈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주지 마라. 이번 달에 1원 달라. 누구는 100만 원 받는데 자기는 1원 받고 만족하겠대. 그 다음 달에 2원, 그 다음 때 4원, 8원 이렇게 2배씩 달래. 그리고 3년 계약하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주가 볼 때 B는 미친놈이야. 그죠? 그래서 다른 얘기 할까봐 공증인 앞에 딱 갖다 놓고 공증까지 떴어. 이제 꼼짝없이 3년간 이런 조건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A가 받은 소득의 총 합계, 3년간 소득의 합계를 스타 A, B가 받은 총 합계를 스타 B라고 할게요. 자, 우리 부영 리더님, 이제 리더님이라고 할게요. 부영 리더님 보시기에 A가 받은 총 합계, B가 받은 총 합계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B. 왜요? A가 더 많을 것 같으면 질문 안 했을 테니까. 그쵸? 센스로 찍으신 거다. 그쵸? 예, 기하급수. 맞아요.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이거 2의 X승 형태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실제로 계산해 보면요. 이건 36개월이니까 3,600만 원 나와요. 요거는 일일이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해도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고, 그죠? 뭐 과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과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충격일 거예요. 믿어지지 않거든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요거 687억이 나옵니다. 안 믿어지시죠? 한번 계산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나오나?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A타입, B타입이 있다. 어느 거 가질래? 그럼 여러분들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이때 A를 선택하겠다는 놈이 미친놈이야. 맞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를 가려놓고 여기까지 보여주면서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러면요. B를 선택하는 놈이 미친놈 취급당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B타입의 수익 구조의 무서움을 모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평생 A만 받아봤거든. 이번 달 월급 얼마 나와요? 지난달에. 다음 달 얼마 나와요? 이거 또 뭘 계산해? 똑같지. 그쵸? A거든. 그쵸? B타입의 존재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모를 수밖에.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 계산이 나오는데 뒷부분 계산이 안 나와. 이거 5개월 합치면 얼마예요? 500만 원. 이거 5개월 합치면 31원이야. 누구는 500만 원 받았는데 누구는 31원 받았대. 그러니 A타입의 일을 하는 사람이 B타입 이해가 돼요? 더욱더 기가 막힌 건요. B타입의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얄궂게도 아메가 정확하게 이 B타입의 수익 구조를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기에 거의 90%가 무너집니다. 게다가 초기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본업하면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내가 아메이랑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런 등등의 어떤 그 서러움을 받았어. 그럼 당장 어떤 생각이 되냐면 얘미 내가 아메 안 하고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투자한 돈도 없고 무자본이라며. 그러니까 때려치는 것도 금방 쉬워요. 오늘부터 미팅 안 나오면 그만두는 거야. 그쵸? 스폰서 전화 안 받으면 그만두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열에 여덟아홉은 1, 2, 4, 8 때 다 그만둬요. 저도요, 천하의 박철웅이도 1, 2, 4, 8 과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1, 2, 4, 8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저 뒤에, 뭐였죠? 1, 2, 4, 8, 그 다음에 뭐야? 16, 30, 64, 128, 256. 그 다음에 512, 1024, 2048, 4096. 그 단계가 저 뒤에 있거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야 그 단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687억의 단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또한 이 1, 2, 4, 8 단계 때 평생들을 미친 노소리 이때 다 들었던 거예요. 제 친구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다 좋은데 그래 너 얼마 버냐? 처음에 이사할 때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어. 1, 2, 4, 8 가고 있는데 얼마 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얘기한다고 하면 걔네들이 또 미친놈이라 할 테니까. 그죠? 꿈이요, 비전이요, 친구야. 나랑 같이 평생 여행 같이 다니면서 경제 축복 받으러 가자. 내가 아메 사업하면 네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사업성을 쫙 얘기했어. 끄떡끄떡끄떡 하는 거. 맨 마지막에 과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버냐? 아, 지난달에 7만 5천 원 들어왔는데, 그럼 미친놈아. 그걸 일하고, 맨 그런 얘기만 들은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지. 그쵸?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옛날부터 진리처럼 지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수는 다수의 핍박을 받는다. 소수는 다수의 핍박을 받아요.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사이비 종교 교주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쵸? 왜 예수님이 사이비 종교 교주일까? 틀린 거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소수기 때문에 그래요. 4,000년간 지나가 왔었던 그 제사장들급들이 자기 밥그릇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뺏기기 싫으니까 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상관없어. 그저 다수의 뜻에 반하는 소수기 때문에 치는 거야. 죽여도 어떻게 죽여? 무서우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쵸? 그거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진리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카톨릭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유럽 시대 국왕까지 전부 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런 위치까지 교황이 올라가요. 그쵸? 그럴 때 이게 아니다 하고 또 손들고 나온 게 있었죠? 그게 누구다? 신교의 마르틴 루터란 말이야. 그죠? 그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게 진리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역시 핍박을 받았잖아. 그죠? 소수는 다수의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모든 게 그래요. 소수는 다수의 핍박을 받게 돼 있어. 근데 그 이 초기의 초입에는 핍박을 받아요. 게다가 A타입보다 B타입이 훨씬 더 소수야. 그죠? 대다수가 A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대다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 500만 원이야. 31원 받았대. 그래 핍박을 받지. 아무리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해봤자 안 들려. 그죠?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10년 뒤에 이 새끼들아. 내 친구들 보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5분씩만 비디오를 사는 모습을 비디오 찍어서 지금 보여주면 너희들 안 할 놈 하나도 없을걸? 내가 그래 얘기해서. 그리고 그 말은 진짜 무섭게도 사실이었어. 그렇게 됐어요. 10년 뒤에 내가 수석다이몬드 했단 말이에요. 연봉이 그때 당시 2억 8천 3억 정도가 됐었어요.
걔네들이 이제 지가 하고 있었던 일 다 거덜나고 뭐 벤처 한다고 가갖고 진짜 그야말로 다 거덜나고 벤치에 앉아있고 막 그런 놈들 많았거든. 아니, 내가 있었던 연구소 그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요. 쟁쟁한 놈들이에요. 여기 지금 대덕 연구단지 지금 많이 변했지만 옛날 20년 전에 25년 전에 그때 대단했던 놈들이에요. 응? 그 MIT에서 석사학위를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그 칼텍 그런 데서 포스닥하고 이랬던 놈들이야. 대단한 놈들이야. 그런 놈들이 와갖고 거기 각각 팀장 했었던 놈들이 IMF 때문에 다 거덜나서 떨어져 갖고 퇴직금하고 그때 조금 얹혀주는 그 명예퇴직금인가? 그거 받아갖고 지 나름대로 조그맣게 무슨 벤처 한다고 해갖고 다 돌돌도 후루룩 말아먹었던 놈들이에요. 왜 그럴까? 능력들이 있어. 머리 좋으니까 기술은 있어. 그런데 영업을 몰라요. 사회를 몰랐던 거예요. 죄다 사기당했어. 그때 당시에 아주 허접하고 초라해 보였었던 아메의 명함을 갖고 있어. 나 하나였거든. 그 명함 10년 뒤에도 나는 갖고 있었어. 10년 뒤에 가서 오비 모임 가서 보니까 걔네들 명함 다 바뀌어 있더라고. 다 초라한 명함. 그러고 날 쳐다봤는데 부러워. 그게 내가 알았어요. 저 뒤를 보는 자, 복이 있으리니. 응? 아멘은요, 요 앞부분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오히려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매 사업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할게요. 절대로 여러분들 옆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 주변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경제 축복의 장으로 안내할 사람은 오직 나 하나라는 거. 저는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을 그 위치에 올려놓을 테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내가 무슨 뭐 메시아, 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소수는 다수의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회는요, 꽹가리 치면서 무지개 걸터 쓰고 정문으로 당당하게 오는 게 기회 아니에요. 그건 사기가 그렇게 와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몰래 초라하게 뒷문으로 오는 게 기회예요. 그걸 기회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자가 현명한 사람, 그런 사람만 귀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귀족을 만드는 귀족 수업의 자리예요. 이걸 꼭 여러분 가슴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강의를요, 귀로 듣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입으로 하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전달하는 얘기로 들어보시기 바래요.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헬로우 미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정보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도깨비 얘기 했나요, 여기? 뭔 얘기인지 모르지? 첫 번째. 그러니까 늘 사업 설명할 때, 그리고 뉴핀 됐을 때 그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Give and no take. 들어오셨나요? Give and. 이건 뭐예요? 주기만 하고 절대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복이 있으리니 그거예요. 그야말로 미친놈처럼, 미친년처럼 주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이 암의 사업에서 유리한 사람, 다른 사람은요, 사회에서 이래.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아둥바둥한 그 얍삭 바르고 여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한다 그러죠? 암에는 반대예요. 조금씩 손해본 사람들이 성공해요. 김장할 때 다 퍼지고 내 거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할 사람. 그 모든 선행과 모든 덕행을 하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보고 있다 여러분한테 복을 줄 겁니다.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주세요. 설사 나를 믿고 떠난 파트너마저도 잘 되길 기도해 보세요. 그야말로 성인이 한번 되어보세요. 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하지 마는. 그럼 결국 그 사람한테 안 받더라도 하늘이 보고 있다 엄청난 복을 다른 데서 줍니다. 이걸 꼭 여러분 제발이지 믿으시기 바래요. 어리석은 도깨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옛날에 어떤 일조 시대 때요. 그때 이제 어떤 청산 과부가 있어. 그러니까 20대 초반, 20을 간 넘어갖고 과부가 됐어. 참 그 인생 좀 불쌍하다, 그죠?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돈도 없고, 자기를 이제 의탁해줄 그 자식도 없고, 그래서 대가집 가갖고 이제 허드렛 일, 잡일을 하고 이제 품삯을 받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그 품삯 가지고 밥을 혼자 먹고 그러고 살았던 거야, 근근히. 그 품삯으로 이제 세푼이라고 하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젊은 애야 하고 박수 두 번을 쳐. 거기 설정이 뭐냐면 사람 이름을 두 번 부르고 박수 두 번 치면 도깨비야. 도깨비라는 거. 그러니까는 그 젊은 과수댁이 도깨비가 부른 거 알았지. 돌아보니까 아니 그냥 가 쓰고 그리고 아주 멀쩡하게 생긴 도깨비가 자기를 부른 거야. 내가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까 세푼만 꼬달라는 거. 뭘 보고 뭘 한다고. 제가 딱 세푼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그 세푼을 꼬달라는 거야. 근데 참으로 불행히도 이 과수댁은 마음이 너무 착한 거야.
자기가 배가 고파도 그 불쌍한 꼴을 못 보는 거야.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될 세풀을 꽂아버렸네? 언제 갚을지도 모르고. 그 도깨비가 그 돈을 받아가면서 내가 내일 집에 갖고 와서 갖다 줄게, 그런 거야. 갚을게. 그 다음날 됐어요. 이 과수댁은 배가 고픈 채로 가서 또 일을 해야지 또 밥을 먹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섣불을 받아갖고 이제 집에 와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이제 편히 쉬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부르는 거야. 젊은 애야, 젊은 애서 박수 두 번을 친 거야. 그 도깨비네? 그 문을 열어보니까 그 도깨비가 온 거예요.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저께 꼭 한 3푼 갚으러 왔어. 자, 받아. 그런 거예요. 신용 있는 도깨비네.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엔 반찬까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 그 다음날 됐어. 다음날 돼갖고 또 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이 도깨비가 또 부르는 거야. 젊은 애야, 젊은 애서 박수 두 번 치는 거야. 또 왜 왔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도깨비가 있는 거야. 아니, 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꼭 한 3푼 갚으러 와서 그런가? 아니, 어저께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갚았냐고. 이 도깨비 특징은 뭐냐면 빌린 건 기억해도 갚는 건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거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참. 응. 긋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았어. 다음날 또 온 거야. 또 와서 또 주고 가네. 그러니까 긋고 줬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못 하니까 자꾸 주는 거야. 왜? 넌 주는 거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받아갖고 이제 좀 잘 먹고 이제 조금 이렇게 남는 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음식 사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알았어. 석 달 열흘 돼서 100일째 되는 날 도깨비가 그 서푼을 주면서 안 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아니, 돈 갚았으면 가셔야죠.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좀 차를 한 잔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차 한 잔 대접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안으로 청해서 차 한 잔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깨비가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찌그러진 낡은 냄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보이니까 우리 집에 저런 냄비 많으니까 내일 올 때 저거 갖다 줄게 그런 거예요. 다음날 됐어요. 밖에서 젊은 애야 하면서 문을 열어봤더니 또 3푼하고 3푼을 여전히 갖고 와. 그 냄비를 갖고 온 거야, 약속대로. 그 냄비를 받았어. 갖고 밥을 아주 그냥 맛있게 지어 먹고 난 다음에 그 설거지 하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그대로 있는 거야. 분명히 먹었는데. 그래서 예감이 이상하고 밥을 퍼내고 다시 또 뚜껑을 닫고 열어봤더니 또 있는 거야. 도깨비 냄비였던 거야. 재밌죠? 네. 그 다음날 됐어. 그 다음날 이 도깨비가 또 밤에 와갖고 동전 세입하고 냄비를 또 갖고 온 거야. 계속 그렇게 갖고 온 거야. 근데 냄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나머지 냄비를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그 인근에 밥 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러더니 한 100일째 되는 날 이 도깨비가 또 이제 안 가고 있는 거야. 또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차 한 잔 마시고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부로 청해갖고 차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도깨비가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방망이가 있는데 빨래 방망이가 있는데 손잡이가 부러져 있네. 그래갖고 우리 집에 그 방망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 갖다 주겠다 그런 거야. 다음날 됐어요. 동전 세입하고 그 냄비하고 방망이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빨래를 다 하고서 이제 뚫으면서 나도 비단 옷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비단 옷이 뻥 하고 나타난 거야. 이게 웬일이야? 알고 봤더니 이게 도깨비 방망이였던 거야. 컵라면, 그러니까 컵라면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 거야. 네, 뭐 구두가 나오고. 갑자기 하루 만에 큰 부자가 돼버린 거야. 그 다음날 이 도깨비가 또 갖고 온 거야. 동전 세입하고 냄비하고 도깨비 그 방망이 또 갖고 온 거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줬네. 그러니까 그 일대가 석 달 열흘 동안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일대 전부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부 귀족이 돼버린 거야. 이 한 과수댁 하나로 인해 갖고 주변에 전부 귀족을 만든 귀족의 마을을 만들어버린 거야. 딱 100일 됐어. 그 다음날 보니까 도깨비가 안 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 거야. 걱정이 됐겠죠. 어디 아픈가? 그래서 잠이 들었어. 그 다음날이니까 도깨비가 왔어. 젊은 애에서 박수 두 번 쳐. 반가워서 문을 열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특이해. 도깨비가 구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사실 내가 인간 세상에서 임기가 다 끝나갖고 지금 도깨비 나라로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기 전에, 내가 한이 돼서 너를 보러 왔다고 눈물을 철철철 흘리는 거야. 내가 급하게 가게 돼서 너한테 갚은 그 동전 세입하고 주겠다는 냄비하고 방망이를 내가 못 주고 가노라. 그러면서 울면서, 여태 준 게 그건데, 준 걸 기억 못하니까 울면서 그러면서 하늘 날아가는 거야. 그 우화의 제목이 어리석은 도깨비예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도깨비가 누군지 아세요? 다 죽어도
죽을 때 한이 내서 더 못 주고 가는 도깨비 누구 같아요? 우리 엄마예요. 엄마야, 엄마. 그쵸? 그 다음이라고, 그 박철욱이랑 얘기하려고 그랬어. 나를 낳아준 엄마도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폰서가 딱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무조건 주고, 더 못 줘서 안다를 한. 그래서 결국은 다 주고, 그러고 간 파트너한테도 결국은 배신한 파트너도 그리워하고 더 못 줘서 아쉬워하는. 그놈을 또 AP에서 만났어.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나는데 그런 일 있어. 아는 사람 알 거야. 그쵸? 그런 적도 있었어. 홍경숙이 울고 나도 울고. 그랬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스폰서가 돼야 여러분 파트너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다 줘도 그 사람한테 못 받을지언정 하늘한테 받으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심에서 일대가 전부 귀족이 될 만큼 엄청난 그러한 복이, 뭐라 그럴까,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 그릇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야. 하늘이 재단을 하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형태로도 재단을 하고, 오해라는 형태로도 재단을 하고, 속상해서 술 한잔 먹고 펑펑 울 때도 있겠죠? 울면서 나는 또 두 주먹 불 끄지고 엉덩이 털고 눈물 닦고 또 일어서면은 거기서 또 그릇이 조금 더 커져갖고 하늘이 그걸 보고 있다가 또 축적된 복에 따라서 재단에 따라서 여러분 복을 또 주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려고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제가 뭐라고 썼나요? 어렵죠, 말이. 이게 개구자예요. 구, 사나올 맹자, 술 주자, 쉴 산자, 구맹주산. 양두구육 들어보셨죠? 양두구육 할 때 구가 이구자예요. 개가 사나오면 술이 쉰다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개가 사나오면 술이 쉰다. 옛날 중국 고서 중에 한비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옛날에 술을 굉장히 잘 담그는 장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맛이 깊어. 그런데 이 장인이 술을 그렇게 잘 담그는데 술이 안 팔리네. 그래가지고 술은 며칠 지나면 지금처럼 방부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어서 버려야 돼. 왜 자꾸 술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 동네에 현자라고 하는 양천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양천이 집에 와서 말하기를 혹시 이 집에 사나운 개가 있는가? 그런 거예요. 저 보니까 밖에 개가 한 마리 시커먼 게 있는데 저 개가 사납냐고 물어봤어요. 예, 조금 사납습니다. 그랬더니 저 개 때문에 술이 안 팔리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야? 개가 사나운 거하고 술 안 팔리는 건 뭔 소리야? 뭔 상관이야?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술을 막걸리는 전부 테이크아웃이에요. 그쵸? 그 테이크아웃이라는 얘기는 누군가 술을 심부름해서 갖고 한다는 거예요. 술 심부름을 애들이 하지 어른이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애들은요 주전자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술 심부름 와서 보니까 걔가 일등하게 으르렁하고 있어. 그 집 갈까 안 갈까? 애들이 술 맛을 알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술이 자꾸 맛은 있는데 실력은 있어갖고 깊은 맛을 내긴 하는데 팔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봤더니 아주 엉뚱한 것에 원인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제가 뭐가 부족해요. 진짜 이제 학교도 잘 나오고 진짜 여기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요?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자꾸 가르치려고 해. 그리고 그 지적을 많이 하고 잔소리가 심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고치려고는 안 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는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단점은 알아요. 그 단점을 누구든지 간에 지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단점을 지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스스로 깨닫게끔 기다려주세요.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분명히 다 단점만 있지 않을 거예요. 장점 하나 정도 있겠지. 그거를 칭찬해 주세요. 그걸 키워주세요. 그럼 그 장점에 가려져서 단점이 고쳐집니다. 아니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그 사업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내 그 스펙도 좋고 완벽한데 사업이 잘 안 돼. 이상하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거기 돌아보면요. 분명히 그 모든 원인과 문제는요. 시스템에 있지 않아요.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주먹을 살포시 쥐어보세요. 가슴을 살살 치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모든 게 사실은 내 탓으로 돌리면 세상은 아주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그래요. 정말 스펙도 좋고 사람들한테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아량도 있고 다 좋은데 근데 왜 사업이 안 될까? 그건 안 해서 그래. 그건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쵸? 네. 그렇지? 인정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포용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겸손하면 그리고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는 게 많아요. 돈 몇 푼 배우자, 돈 몇 푼 벌자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좋은 사람끼리 평생 가는 동지가 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자, 여러분들 내가 일단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뭔가 힘들다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 안에 사나운 개가 없는지 그 개부터 제거해야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 주는 어리석은 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도깨비 한번 되어봅시다. 그래서 이번 한 회기년도 이 두 가지 명시해서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 원하고자 하는 핀 모두 다 진입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이팅!